약간 마른 몸매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듯 탄탄해 보였고 찰랑거리는 긴 머리를 날리며 걸어갈 때면 어떤 남자나 다시 돌아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재영은 장갑을 벗으며 미간에 살짝 힘을 주었다. 검진이 힘들었다거나 진찰대에 올라와 있는 푸들 코코가 애를 먹인 것도 아니었다. 다만 재영은 코코의 보호자가 풍기는 진한 향수 냄새에 코끝이 메워졌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겼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별게 아닌 것 같아요. 애들도 사람하고 다를 게 없어요. 잘 먹을 때 있고 덜 먹을 때 있는 건데 그냥 그런 건 기분이고 컨디션 문제지 아파서 그런 건 아니에요. 평소 먹던 걸 좀 바꿔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먹는 양이 줄었을 뿐이지 먹는 걸 거부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나쁜 신호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기다려 보세요. 우리도 어쩐지 기분 안 좋아서 입맛 없고 그럴 때 있잖아요. 코코도 똑같은 거예요. 반려견에 대한 걱정이 많은지 몇 주 전부터 병원을 자주 찾는 보호자에게 재영은 위로하듯 사근사근한 어조로 말했다.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염려하던 게 기우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기뻐하거나 괜히 호들갑을 떨었나 싶어 민망해하기 일쑤인데 코코의 보호자는 어쩐지 재영이 장갑을 벗고 코코의 이마를 슬슬 쓰다듬는 손에만 눈이가 있었다. 못 들었나 싶어 재영이 재차 말을 하려는 순간 보호자가 톤이 높은 목소리를 냈다. 반지 안 끼셨네요? 네? 재영은 대놓고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보호자는 재영의 손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이혼한 지 1년이 넘었으니 당연히 결혼 반지를 빼고 지낸 건 꽤 되었지만 그동안 장갑을 벗지 않았던 탓인지 코코의 보호자가 미처 못 본 건가 싶었지만 진료와는 상관없는 말을 대체 왜 하는 걸까? 재영은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반지는 네, 그렇죠. 낄 일이 그러니까, 그러네요. 어쩐지 크게 당황한 재영은 스스로도 대체 뭐가 자꾸 그렇다는 거야, 얼빠진 놈아. 스스로를 다그치며 간신히 얼버무렸다. 재영은 자신의 불편한 기색에도 표정이 변하지 않는 보호자가 자신의 반려견에게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품고 손을 올려 자신의 긴 머리를 흐트러뜨리는 여자를 살폈다. 30 초반쯤 되었을까? 여자 나이를 도무지 가늠하기 어려운 재영은 눈빛을 반짝이며 생글거리는 보호자의 눈을 마주보는 게 영 쉽지 않았다. 코코의 보호자는 예뻤다. 나무랄 데 없는 이목구비였고 깨끗하고 맑은 피부에 이는 하얗고 가지런했다. 약간 마른 몸매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듯 탄탄해 보였고 찰랑거리는 긴 머리를 날리며 걸어갈 때면 어떤 남자나 다시 돌아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리고 본인이 누구보다 그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아서 재영은 마음이 살짝 불편해졌다. 재영 역시 거리에서 이런 여자를 본다면 눈길을 주지 않을 자신이 없었지만 재영이 이 여자 보호자에게 느끼는 건 동경이나 본능의 분출은 아니었다. 어딘가 마음 깊숙한 곳에 미약하게 남아 깔린 깨름직함이 꾸물거리는 것 같았고 재영의 판단으로 이건 결코 긍정의 감정은 아니었다.
재영은 스스로 남자가 갖기 어려운 예쁜 여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겠거니 여기며 진료가 끝났음을 알리듯 코코야 이제 누나한테 가볼까? 라는 말과 함께 밤색 푸드를 여자의 품에 안겼다. 여자는 입술을 동그랗게 그어 모으며 코코야 걱정 많은 누나 때문에 고생이 많지? 선생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해 라며 혀짧은 소리를 내더니 푸들의 몸을 재영에게 돌리는 동시에 자신도 재영의 눈을 도전적으로 마주쳐 왔다. 재영은 입안에서 부풀어 오르는 한숨을 뱉지 않고 삼켜내느라 애를 먹어야만 했다. 마흔이 넘으니 여자들이 지금 재영에게서 어떤 반응을 원하는지 알아차리는 게 훨씬 쉬워졌고 재영은 그런 눈치 따위 없어도 좋다고 여기는 편이었다. 수의사가 된 이후부터 재영이 익숙해져야 할 것들은 병원 일이나 보호자들 뿐만이 아니었다. 여자들 역시 재영이 감당해야만 하는 일 중 하나였다. 결혼 정년기에 딸이나 조카, 아는 누군가가 있다면 재영은 맺어줘야 할 훌륭한 신랑감이었고 재영과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들에겐 연애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마무리 짓기에 가장 적합한 상대였다. 재영이 병원에서 여자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커피나 밥 정도의 단발성 만남이 두세 번 있었을 뿐 그 이상의 관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애초에 재영에게 이상화라는 겉옷이 씌워진 상태라 재영이 혹시나 기대하던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진솔한 만남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믿게 됐던 만남이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좋은 사람과의 우연이나 운명에 기대지 않기로 결심하고 소개를 통해 수영을 만나서 사귀게 되면서 재영은 그 안정감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이혼 이후 더 이상 낯선 여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주는 안정감도 여지없이 깨졌다. 연애 중이나 결혼을 했을 때 보통의 여자들이라면 재영의 손에 반지가 끼워져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첫 번째 순서였고 반지를 발견하면 더는 다가오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상식을 동반한 사회적 관습이 재영은 편하고 좋았다. 일부 일처제를 가리켜 누군가는 남자가 당연히 지낼 수밖에 없는 본능에 배반하는 억압적인 관습이라고 할지 몰라도 재영에게는 아니었다. 저 사거리 쪽에 필라테스 센터 운영하고 있어요. 아시죠? 1층에 스벅 있는 건물이요. 네, 그러시구나. 재영은 그 건물의 스타벅스는 피해야겠다고 생각하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그러면 수납하시고 바쁘실 텐데 가셔도 됩니다. 재영이 다음 진료를 준비하려는 기색으로 멀찍이 떨어져서 흥미로운 듯 눈을 빛내는 보건사 예진에게 눈짓을 했다. 다음 진료를 준비해달라는 뜻이기도 했고 지금 나를 좀 구해달라는 다급한 신호이기도 했다. 평소 같았다면 먼저 다가와 재영을 곤란하게 만드는 여자나 누군가를 부드럽게 밀어내 주었을 예진이었지만 지금은 왠지 모르는 척 눈을 치켜뜬 채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재영은 속이 탔다. 선생님, 다음 진료가 준비됐겠죠? 보호자님 기다리시겠죠? 이미 오래 기다리지 않으셨을까요? 예진은 애원이 묻어나는 재영의 질문에 인매가 들썩이는 걸 애써 억누르며 영문을 모르겠다는 투로 대답했다. 다음은 그냥 예방접종건이라 급하지 않으실걸요? 재영이 낙담한 표정으로 울상이 될 것 같자
예진은 그만하면 됐다 싶었는지 눈으로 웃으며 덧붙였다. 어쨌든 더 기다리고 싶지 않으시겠죠. 보호자님, 수납 안내 드릴게요. 보호자는 더 이상 핑곗거리도 없고 예진까지 나선 마당이라 재영에게 셀쭉한 미소를 남기고 예진과 함께 진료실을 나섰다. 진료실 문이 닫히자 재영은 나직하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수영과의 이혼은 재영의 염려와 달리 재영을 심정적으로는 별로 괴롭히진 않았지만 이혼이 주는 불편함만은 아쉬웠다. 재영은 방금 전까지 코코가 올라가 있던 진료대 위에 엉덩이를 살짝 걸치고 팔짱을 꼈다. 오빠는 자기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야. 수영은 그런 말을 했었다. 매일 들여다보는 얼굴을 내가 왜 모른다는 건지 재영은 의아했지만 어려서부터 지독하게 시력이 나빴던 재영이 자신의 얼굴을 모른다는 말은 일면 일리가 있었다. 재영은 어릴 적부터 안경을 썼고 오직 안경을 쓴 자신의 얼굴만 또렷하게 볼 수 있었다. 렌즈를 껴본 적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끔찍한 이물감에 어지럽기까지 해서 재영은 렌즈를 미련 없이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쨌든 재영에게 눈에 필요란 공부 말고는 별로 없었고 단지 외모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노력에는 관심이 없었으니 재영이 안경을 벗지 못한다는 사실에 가장 아쉬워한 사람은 재영의 엄마뿐이었다. 그러니 따지고 보면 재영은 안경을 벗은 상태에 성인이 된 자신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수영과 사귀면서 수영의 거듭된 광유에 가까운 권유를 이기지 못하고 라섹을 하게 되었고 재영은 맨눈으로 안경을 쓰지 않은 자신의 맨얼굴을 비로소 볼 수 있었다. 재영은 자신의 맨얼굴을 보고 받은 첫인상은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다는 거였다. 재영은 수영이나 가족의 얼굴보다 자신의 얼굴이 훨씬 익숙하지 않았는데 그는 얼핏 자신이 2살 아래의 남동생과 많이 닮아 있을 거라고 짐작했었지만 그렇지가 않았다. 우리 잘생긴 장남 얼굴은 이 못난이 안경이 다 망쳤다고 늘 탄식하던 재영의 어머니는 재영이 수영 덕분에 안경을 벗게 되자 수영이 최고의 아내이자 며느리라며 치켜 세웠다. 물론 두 사람이 이혼을 하면서 그 눈부신 평가는 산산조각이 났지만 수영은 재영과 카페에서 처음 만난 날 수영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안경을 벗어 닫고는 눈가를 문지르다가 다시 안경을 쓰려다가 잠깐만요를 외치는 수영에게 제지를 당했다. 안경 줘봐요. 차분하게 인사를 나눴던 처음과는 너무 다른 온도차 때문에 재영은 홀린 듯 수영에게 안경을 건네주고는 잘 보이지 않는 수영의 표정을 읽어보려고 헛된 노력을 기울였다. 재영의 뿌연 눈이 그나마 가늠할 수 있는 건 수영이 재영의 안경과 재영의 얼굴을 번갈아 보는 것과 나중에는 재영이 얼굴을 집중해서 보는 것 같다는 거였다. 그 순간 재영은 자신에게 수영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이는 것에 감사할 따름이었는데 자신의 얼굴을 그토록 집중해서 보는 여자와 눈을 맞출 자신이 도저히 없었던 탓이었다. 수영이 안경을 재영의 손에 돌려주는 게 아니라 앉은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재영의 얼굴에 씌워 주었을 때 재영은 자신을 보며 환하게 웃는 수영의 얼굴을 뚜렷하게 볼 수 있었다. 재영은 그 순간이 수영과 사랑에 빠진 찰나였다고 확신했지만 이제는 정말 그랬던 것인지 의심만 남았다.
사랑에 빠진 순간, 그 순간을 자각했다는 것이 재영에게는 그토록 가슴 벅차고 행복한 순간일 수 없었는데, 수영은 그가 인생에서 다시 없을 순간이라 여겼던 시간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설사 그게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 아니었더라도 수영과 이혼하지 않았다면 재영이 수영과의 첫 만남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재평가에 나서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수영과 결혼에까지 이르는 일도 결코 없었을 것이다. 편하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